한때 피트니스 열풍이 불던 시절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헬스장으로 몰려갔던 때가 있었다. 제니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늘 바쁜 일상 속에서 헬스장에 가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렇게 헬스장을 갈 시간이 부족해지자 제니는 일상 속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찾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제니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여러 사이트를 탐색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가지 유용한 동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니는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배워나갔다. 첫 번째로 배운 동작은 고양이 소 자세였다.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제니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칭이었다.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하루의 피로를 날릴 수 있었다. 제니는 매일 아침 이 동작을 5분씩 꾸준히 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허리가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가 시도한 동작은 다운워드 도그였다. 이 스트레칭은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기에 제격이었다. 대퇴부와 팔, 어깨까지 늘어나면서 제니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이 동작을 마치고 나면 항상 몸이 길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한 앉아서 전굴 자세도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이 동작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특히 필요한 것이었다. 허벅지 뒤쪽과 하체를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시켜주어 제니는 하체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실감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제니는 스트레칭을 일과처럼 꾸준히 진행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보다 유연해졌고 가벼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행위를 넘어 정신적인 안정감도 함께 찾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어느 날 제니의 친구 민지가 놀러왔다. 민지는 제니가 한결 좋아진 모습을 보고 그 비결을 물어봤다. 제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스트레칭 루틴을 설명해 주었다. 친구에게도 이 좋은 루틴을 전수해 줄 수 있어 제니는 더없이 뿌듯했다. 시간이 지나 제니는 스트레칭을 통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스트레칭을 생활의 일부로 유지하며 마음의 안식처로 삼았다. 그 변화 덕분에 그녀의 삶은 보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변모했다. 제니는 오늘도 웃으며 스트레칭 매트를 펼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에 대한 큰 관심 없이 살아가던 남자 민수는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삶의 여정을 바꾸게 된다. 민수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매일 손쉬운 선택인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이러한 식습관이 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계속해서 그러한 생활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기 힘든 몸의 무거움과 함께 심한 복통을 느꼈다. 병원을 찾아 진행한 여러 검사 끝에 의사는 그의 건강에 심각한 경고를 주었다. 그의 식습관이 신체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으며 장기간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고에 충격을 받은 민수는 그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무심코 섭취하던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다양한 인공 첨가물과 방부제가 몸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소르빈산, MSG, 그리고 고과당, 시럽 등 각종 화학 물질들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대사 증후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우선 자신의 주방을 인스턴트 식품으로부터 깨끗이 정리하였다. 처음 며칠은 가공식품의 단맛과 짠맛을 그리워했지만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로 식사를 채우며 자신의 건강이 차츰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소화는 보다 원활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가벼워졌다. 더 나아가 민수는 지역 농산물 시장에 자주 방문하여 재료의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매주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며 자연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이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수의 아내와 아이들도 그의 변화를 보며 함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식습관도 변화시켰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가공식품 대신 건강한 식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민수의 이야기는 가공식품의 위험성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그의 경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민수는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건강, 기분, 생산성,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는 여러분을 위한 5가지 자연 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요법은 허브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용되어 온허브차는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카모마일 차는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벤더 차 역시 향긋한 향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숙면을 촉진합니다.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되어 온 발레리안 루트 차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이 피로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사용한 아로마 테라피는 오늘날에도 효과적인 자연 요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 오일은 심신 안정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베개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에 사용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베르가못, 카모마일, 일랑일랑 등의 에센셜 오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상을 들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명상은 마음의 잡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돕습니다. 잠들기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잠에 쉽게 들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다양한 명상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도 많은 명상 영상들이 제공됩니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풀어주어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걷는 걷기 운동은 수면 패턴을 바르게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은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잠자는 환경 그 자체가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방의 온도도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침실에서 멀리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잠이 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 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리듬을 회복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연과 함께 건강한 수면을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인터미턴트 패스팅. 인터미턴트 패스팅, IF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식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사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며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터미턴트 패스팅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IF는 일정 기간 동안 단식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6-8 방법으로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식으로는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정해 단식을 하는 5-2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사법은 음식 섭취 시간을 제한하여 자연스럽게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인류는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간헐적인 단식을 해왔습니다. 음식이 항상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음식이 있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단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IF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세포 수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며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를 통해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대사 건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IF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 어려운 사람이나 저체중인 사람 혹은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IF를 선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무유 수유 중인 여성도 이 식사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도리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역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잎은 일상의 리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인해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잎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행사나 모임에서 음식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터미턴트 패스팅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체중 감량 방법이나 균형 잡힌 식생활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및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잎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태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은 분명 흥미롭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잎의 유행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잎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